자, 봅시다. 오늘은 여러분들 EBS 수능 특강, 그죠? 고전시가 제1강, 그죠? 교재 페이지 46페이지, 그죠? 예, 문제 좀 보도록 합시다. 지금 가 지문하고 나 지문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어떤 문제 경향을 본다 그러면은, 향가는 어떤다고요? 잘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더라. 그죠? 예. 그래서 향가라고 해봤자 실제로 그렇게 많은 작품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작품들은 그동안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왔고요. 근데 이 향가보다는 또 뭐가 또 좋아? 또 고려가요도 더 좋고, 또 고려가요보다는 최근에 이제 조선시대에 또 나오는 가사 작품이 더 좋고, 그죠? 예. 근데 가사 작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들은 또 워낙 많이 나왔고,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의 어떤 경향 쭉 살펴본다 그러면은 가사 지문 가운데서도 좀 낯설다라고 일컬어지는 거. 그렇다고 뭐 완전히 낯설기보다는, 그죠? 예. 그래서 한 번쯤 봤던 작품, 그죠? 예. 정도 나오는 것이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고전시가 첫 번째 나와 있는 작품은 그죠? 예, 좀 편하게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자, 가지문 가는데, 자, 작가가 누구냐 했더니만은 신충이라고 하는 인물이네요. 그죠? 예. 다시요. 고전시가의 작가는 어떻게 한다고 좀 알아두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우리가 고전시가의 작품을 가지고 볼 때에 작가의 어떤 생애라든가, 아니 그 작품이 지어진 배경을 안다 그러면은 그 지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거야. 그죠? 예. 자, 그럼 신충은 누군데요? 라고 한다면은, 바로 신라 제34대 왕 됐나? 예, 누구라고? 그거 아는 사람 있다 그러면 내 선물 줄게. 그죠? 예, 바로 효성왕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죠? 예. 자, 이 효성왕이 이제 왕이 오를 때에, 그죠? 예, 그 전에 이 신충이라는 인물이 이 효성왕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나 봐요. 그런데 효성왕이 자기가 이제 오르게 되면, 즉 왕이 오르게 되면, 그죠? 예, 신충에게 나름대로 넉넉하게 좀 보답 좀 하겠다라고 또 이 약속을 했나 봐.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효성왕이 진짜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는, 자, 누굴 빼놓고, 이 신충을 빼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거의 다 1등 공신의 자기를 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신충 입장에서는 어때? 어우, 속상하지. 그죠? 예. 자기도 당연히 1등 공신이 될 줄 알았는데, 그죠? 예. 자, 그래서 신충이 바로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죠? 예, 효성왕에게 주었더라. 그랬더니 효성왕이, 내 잠깐 까먹고 있었다. 그죠? 예. 해서 다시 신충을 1등 공신 자기를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우리 뒤에 보시게 되면 보기 내용 속에서 그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다음에 작품의 제목을 보니까 원가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죠? 예. 이때 원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한자로 적어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죠? 예. 자, 원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렇게 우리 한자 쓸 수 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원망하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원망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벌써 이 작품에 나타나는 정서는 파악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예. 자, 어떤 노래라고요? 원망의 노래다. 그럼 앞에서 이제 배경 설화를 본다 그러면 화자는 결국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야? 바로 효성왕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왜 원망하는데? 나는 왜 1등 공신 안 시켜줘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아마 이게 조선시대 같았으면 임금한테 원망했다 그러면 바로 끽 이질했을 건데, 그죠? 예. 그래도 이게 신라시대 때라서 그런가, 그죠? 아니면은 임금도 된다고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그런가,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신충이라는 인물을 뭐 했다. 그래. 1등 공신에다 올려줬더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구절 잠깐만 봐봐요. 전체적으로 몇 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했더니만 총 8구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요건 참고적으로는 좀 알아둬요. 됐습니까? 예. 향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향찰 표기로 이루어진 노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향찰 표기라고 하는 것은 뭔데? 라고 따지면, 자,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선시대에 세종 임금이 만들고 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말들이나 우리의 어떤 글들, 다시 한다면 우리의 문학 작품을 우리 글로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신라시대 때 같은 경우는 한자가 물론 들어오긴 했지만, 그죠? 예, 우리가 마땅히 쓸 수 있는 게 잘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한자의 음과 훈이라는 건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가지고 된다고요. 그래도 우리의 정서를 표기해놨더라. 이게 일종의 향찰 표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향찰 표기로 지어진 문학을 우리는 향가 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향가는 전체적으로 4구체 향가와 8구체 향가와 10구체 향가로 된다고요. 나눠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망매가 같은 작품이 바로 몇 구체 향가야? 10구체 향가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작품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예요? 아하, 8구체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8구체 향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됐니? 예.
자, 뭐 그 정도만 파악하고 바로 지문 들어갑시다. 예. 자, 질 좋은 자시, 질 좋은 자시 밑줄 쫙 쳐놓고요. 자시, 잣다구나 동아리 깡 쳐놓고요. 자시, 가을에 가을 닫구나 깡 쳐놓고요. 일단은요. 자, 어떻게 됐어? 말라서 떨어지지 아니하매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럼 이래 되겠네. 자, 질이 어떤다고요? 굉장히 좋은. 됐습니까? 예. 무엇은요? 잣은 됐나? 예.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에도, 그죠? 예. 말라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래 되는 거죠. 됐니? 예. 자, 요까지만 단순히 보게 되면은, 잣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의 생태적인 모습을 나타낸 시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건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 가운데에서 생태시는 있다, 없다? 생태시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예. 예전에 우포늪에서라고 하는 작품이 유일하게 어떤다고요? 생태 환경을 주제로 다룬 작품이더라라는 거야. 그러면은, 다른 작품들은 결국은 어떠한 것에 대한 비유라든가 아니면 비교의 대상으로 뭐한 거다 끌어온 것이다 이렇게 봐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됐니? 그러면은 여기서는 잣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 것 같아. 그죠? 예. 잣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 다른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야.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거 갑니다. 너 앞에다가 다시 큰 따옴표 꼭 яд쳐놓기 바랍니다. 됐니? 예. 자, 큰 따옴표 쳐놨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인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어떤 거냐? 너를 중히 여겨가겠다. 작곡까지 해서 다시 큰 따옴표 꼭 яд쳐놓기 바랍니다. 예. 너를 어떤다고요? 예. 중히 어떤다고요? 여겨서. 됐니? 예. 자, 뭐 하겠다라는 거야? 가겠다. 이때 가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너를 데리고 살아가겠다. 아니면 너를 중히 여겨서 함께 지내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런데 거기까지 해서 글로 딱 따놓으시면은, 아니, 큰 따옴표 놓으시게 되면은, 자, 이거는 이제 누구의 말로 보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왕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하시기를. 이걸 잡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왕의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적으로 뭐 한 것이다? 인용한 부분이더라. 됐니? 예.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충이라고 하는 화자를 한다고요? 이야기한 것이더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효성왕이 왕이 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한 거야? 나는 너를 중히 여겨서 내와 함께 가겠다. 맞습니까? 예. 너와 함께 지내겠다. 다시 너를 중하게 등용시키겠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과는 어떤가 달리 자, 그 다음에 밑줄 쳐놓기 바랍니다. 낯이 변해버리신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낯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얼굴이 어떤다고요? 변해버렸다. 그럼 누가 얼굴이 변해버렸다라는 거야? 그렇지. 바로 임금이 어떤다고요? 얼굴이 그죠? 예, 뭐 한다고요? 변해버렸더라. 이렇게 할 수 있네. 뭐 성형했나?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예. 뭐 했다라는 거야? 태도를 바꾸었더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임금께서 나에 대해서 뭐 했다라는 거야? 변심을 했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누구는요? 그래. 작가인 이 신충은 뭘 느끼게 되는 거겠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다고요? 느끼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거 하나 잠깐 볼게요. 자, 낯이 변해버리신, 뭐라 그랬습니까? 겨울이여. 이래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래 되겠네? 낯이 변해버리신, 그 다음 뭘 꾸며주고 있다고요? 겨울을 꾸며주고 있더라. 그러면은, 자,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빛이 변해버린 것은 뭐가라는 거야?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얼굴빛이 변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 이 작품 내용 속에서 된다고요? 변심한 주체는 누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 그러면은 이때 겨울은 그냥 겨울이 아니겠네? 결국은 누구에 대한 비유라고요? 임금에 대한 뭐가 된다고요? 비유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되겠나?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계획적 배경 나온 거 봐봐요. 저 앞에 질 좋은 잣은 된다고요? 가을에 맞아 한다고요? 왜 떨어지지 않아?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자, 그런데 겨울은 뭐 해버렸어? 얼굴빛이 쉽게 변해버리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 그러면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가을의 모습과 여기에 나와 있는 겨울의 모습은 어떻다라는 거야?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다시 갑니다.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가. 아이고, 달 일단 떠나니까 엿쳐놓고요. 연못가 다시 떠나니까 엿쳐놓기 바랍니다. 자, 달이 어떤다고요? 그래.
내리는 이라고 했는데 달금지에 내렸다고 했으니까 시간적 배경은 언제 되겠어? 밤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죠? 예. 그 다음에 연못 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뭐가 되겠다라는 거야? 공간적 배경이다. 이렇게 또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되겠네요. 맞니? 예. 그래서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연못가에, 자, 또 재밌습니다. 지나가는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물결 다시 네모깡에 쳐놓고요. 그것에 대한 모래로다. 모래 다시 네모깡에 쳐놓게 합니다. 그럼 다시요. 자, 달빛 비치는 밤에 됐으니까, 예, 연못을 바라봤더니, 그죠? 예, 뭐가 지나가더라라는 거야? 아, 물결이 이렇게 지나가더라.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그 물결 아래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모래가 이렇게 있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자, 요 두 구절만 딱 떼놓고 보게 되면은 또 뭘 보여주고 있어? 연못의 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 그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모습이야 어떻다고요? 바라보지만. 됐습니까? 예. 자, 그 밑에 모습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의 모습을 바라본다라는 거야? 결국은 이렇게 지나가는 됐습니까? 예, 물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나가는 됐나요? 예, 물결의 모습을 만다고요? 바라보지만 됐니? 예. 그러면은 뭐가 바라보고 있니? 모래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물결을 바라보는 것이더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뭐 한다고요? 흘러가버리는 존재야라는 거지. 됐니? 그럼 잠깐만. 이 작품 속에서 그렇게 변심하고 쉽게 떠나가는 존재는 누구였더라라는 거지? 임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물결이라는 것은 다시 또 누구에 대한 비유로 보면 되겠다고? 임금에 대한 비유로 봐주면 되겠더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자기 멈추어 있는 이 모래가 이제 누가 된다고요? 아, 화자 자신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고 당신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 버리네요.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니? 있나? 예. 자, 다시요. 우리 고전시가 나오게 되면 네 번째 표현상의 특징에서 첫 번째 뭐 잡아달라고 그랬었지? 화자나 대상을 비유한 표현은 무조건적으로 잡아달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서 다시요.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 흘러가는 물결의 모습을 바라보지만, 됐습니까? 예. 결국은 나라는 존재는 이래 되겠네요. 세상의 모든 것을 뭐 해버렸다고요? 여의어 버린 처지더라. 됐습니까? 예. 그러면 여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었지? 여희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이다 됐나요? 예,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여의고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때 부모님을 여의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죽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단 말이야. 아니야. 여희다, 여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가 되느냐? 이별하다 됐습니까? 이별하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헤어지다 됐습니까?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부모님을 여의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부모님과 이별하고 부모님과 헤어지고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것이 되겠죠. 됐니? 예.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나라고 하는 처지는 됐습니까? 예, 어떻게 있어? 내 주변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 됐습니까? 예,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뭐 해버렸다고요? 아, 이별해 버렸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누구의 처지라는 거예요? 나의 처지예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맨 마지막 구절에서 결국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또 뭐가 나타나 있어? 단시. 됐습니까? 예. 한편으로는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바라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야? 안타깝게 그지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제 이해되겠나? 됐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뭐 다른 것보다도, 그죠? 앞에서 우리가 배경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자신을 중용시키겠다라고 했던 존재가, 그죠? 왕위에 올라서는 소위 말하는 입 싹 닦아버리고, 됐습니까? 예.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됐니? 예. 그러니까 이제 화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다라는 거야? 아우, 짜증나. 그죠? 예. 그래서 뭐 한다고요? 한번 되새겨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예. 그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상기시켜줘야 되겠다. 됐나요? 상교가 아니라 상기야. 됐습니까? 예. 상기시켜줘야 되겠다. 떠올려줘야 되겠다. 그죠? 웃음을 꾹꾹 참고 있는데 웃어도 된다.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상기시켜줘야 되겠다. 라고 하고 뭐 한 거야? 이 작품을 지은 거죠. 됐니? 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고전 시가라든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흔히 말하는 탑 시크릿의 비밀 일기 아니야. 남들이 어떤 보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어떤 거죠? 오히려 남이 봐야 되는 글이라는 거죠.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신춘의 입장에서도 된다고요. 이거 누가 봐주길 바래? 임금이 봐주길 바래. 됐습니까? 예. 아니야, 다를까. 임금이 어쩐다고요? 이 노래 보고 어떻게 했겠어? 아, 그죠? 예. 자, 물론 나쁘다라고 한다면 이 새끼가 이래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호성왕은 참 좋았던 인물 같아요. 아, 맞다. 내가 어떤 날 까먹고 있었구나. 됐나요? 예. 그래서 신춘을 불러서 I'm sorry. 됐습니까? 예. 하고 난 다음에 뭐 했겠니? 벼슬을 올려주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자, 보기와 관련 지어서 가를 지은 시인의, 밑쪽 가요. 시인의 표현 의도, 다시 밑줄짝. 됐습니까? 예, 선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쉽게 말한다 그러면은, 가에 나와 있는 시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전시 가에서의 화자는 누가 동일하게 보면 된다고? 작가와 동일하게 보면 된다. 그죠? 예. 현대시에서는 화자와 작가를 제가 별개로 보라고 이야기했지만, 고전시가에서의 화자는 이걸 누가 된다고요? 작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시인의 표현 의도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결국은 화자가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뭐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됐니? 예.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자, 보기의 내용 갑니다. 가는 신라 34대 효성왕 원년에, 그러니까 효성왕이 즉위한 첫 해에 되겠죠. 그죠? 예. 신충이 지은 향가이다. 그래서 가와 관련해서 다음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효성왕이 왕이 되기 전에 신충과 더불어서 궁정의 잣나무 아래에서 바닥을 두다가 신충에게 훗날 내가 만일 그대로 있는다면 저 잣나무가 어떻다고요? 증인이 될 것이다. 자신은 나 당신 뭐 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잊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라고 장담을 하였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효성왕은 공신들에게 상을 내릴 때에 누굴 잊어버렸다고요? 신충을 잊어버렸더라. 그래서 신충이 이 노래를 지어서 잣나무에 탁 붙였더니만은 나무가 갑자기 어떤다고 말라버렸더라.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왕이 이제 신충을 다시 어떤다고요? 1등 공신에 등용했더니 잣나무가 다시 어떤다고요? 되살아났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거 됐나요? 예. 어이구,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저 불타버린 산야에다가 이걸 좀 다 붙여놨으면 좋겠나. 그죠? 예. 다 무럭무럭 자라나지 않겠나. 그죠? 예. 물론 뭐 정기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예. 배경적인 이야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선지 1번. 질 좋은 잣을 언급하며, 그죠? 예. 자, 언급해서, 결국은 잣나무가 정인이 될 것이라는 왕의 말을 뭐 한다고요? 당연히 떠올리고 있더라. 그죠? 저 앞에서 말했어요? 질 좋은 잣은, 됐습니까? 가을에 말라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떨어지지 않아요.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어떤다고요? 아, 잣, 맞다. 그죠? 예. 내가 신청하고 잣 할 때, 아, 잣나무 증인 세우고 이랬다. 맞자. 예. 딱 떠오르는 거 아니겠니? 그죠? 오케이. 다음.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미칠까요? 직접 인용 미술자 해서 결국은 자신을 잊지 않겠다던 왕의 다짐을 다시 한 번 더 뭐 해줬어? 드러내줬더라, 되새겨줬더라 라고 하는 거. 뭐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얼굴빛이 변해버리신 겨울과 같이 자, 변화된 분위기를 드러내어서 누가 변했습니까? 왕이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왕의 태도가 뭐 있다?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때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비유적 표현을 받는다고요? 임금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봐도 무방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이라고 해서 일단은 달이 그림자 냈다고 했으니까 시간적 비행은 언제 되겠습니까? 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적, 거기다가 연못가라고 얘기했으니까 공간적 배경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왕에게 버려진 자신의 처지를 이제 한다고요?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됐습니까? 예.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지나가는 물결에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모래가 되니 예. 어떻게 된다고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 물결은 누구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결국은 왕에 대한 비유인 것이고 모래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 대한 비유라고요? 화자 자신에 대한 비유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지만 그죠? 고전 시간 나오게 되면은 네 번째 표현상의 특징에서 제일 첫 번째 뭐 잡아주냐 해달라고 화자나 대상을 비유한 표현. 그건 항상 묻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됐니? 오케이. 그래서 물결은 왕에게, 그죠? 모래는 자신에게 빗댄 것이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됐니? 예. 선지 5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갑니다. 보세요. 자, 가에서 말하는 세상 모든 것 됐습니까? 그럼 이때 세상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가 어떻게 한다고요? 헤어진 것 이래 되겠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뭐 한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잃어버린 것처럼. 됐습니까? 헤어진 것처럼 됐나요? 그런 처지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자, 그러면 일단은 가만 가져갑니다. 보세요. 가의 화자가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자, 볼까요? 자, 잃어버린 듯한 했으니까는 어떤 감정이 날 수 있겠니? 상실감. 맞죠? 거기에다가 괴로움 나오는 거 맞니?
예.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했으니까 일단 선지 1번은 어떻게 한다고요?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지 2번 갑니다. 가의 화자가 세상 모든 것과 미쳤까요? 소통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하는데 아니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지 세상 모든 것과 소통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는 이야기 되겠죠. 그럼 선지 2번은 X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의 세상 모든 것이 결국은 임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화자가 잃어버린 것 전부를 뜻한다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자, 화자는 됐나요? 예. 지금 이 노래를 지은 이유가 뭐 때문인 거야?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높여주는 데 비해서, 다시 한번 벼슬을 높여주는 데 비해서 자신은 어떤다고요? 빼놓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다시 나는 지금 벼슬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됐습니까? 내 벼슬이 높아지지 않을 뿐이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나는 어떤다고요? 이제 더 이상 임금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는 어떻게 된다? 임금과 함께 하긴 하는 거죠. 근데 마음 상태가 뭐였다라는 거야? 모든 것을 다 이별한 듯한 느낌이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됐니? 내가 지금 임금을 떠나서 더 이상 만나볼 수 없는 처지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임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화자라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 선지 4번. 가에서 말하는 세상 모든 것이, 자, 볼까요? 화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원하던 것이지만, 됐니? 예. 자, 이것을 꼭 화자가 원하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됐니? 예. 그래서 이의 어떤 변심으로 인해서 나는 마치 뭐가 되는 거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 해버렸다라는 거야? 그래, 다 헤어졌다. 그거 다 떠나보냈더라. 이런 이야기지.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무조건 원했던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지 4번 내용 X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지 5번. 가의 화자가 세상 모든 것을 이별하게 된 것이 미쳤까요?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나 이제 당신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겁니까? 아니죠. 이때 마음이 변한 것은 화자가 아니라 누가 된다고? 임금이더라. 잠깐만. 그래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가의 내용만 가지고 벌써 답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죠? 네, 몇 번이 된다고요? 1번 선지. 되겠네요. 됐니? 오케이. 자, 다시 돌아와서 됐습니까? 예, 46페이지에 나 지문 갑니다. 됐나요? 예. 자, 이순신의 누구라고요? 이순신 누구라고?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예. 최근에 여러분들 TV 오션에 보게 되면은, 그죠? 예. 예전에 보니까 된다고요? 명랑 나왔고, 그죠? 예. 그 다음에 한산대첩 나왔고, 그죠? 예. 최근에 이제 뭐 나오고 있어요? 바로 노량 나오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마지막 이순신의 죽음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영화로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거기에 나온 각각의 배우들도 전부 다 한다고요. 멋있기도 하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랑이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 그죠? 최민식이 끝내죠. 됐습니까? 예. 뭐 그런 거였는데, 뭐 이순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이제 작품 제목 한번 보세요. 자, 진중음이라고 얘기했다. 됐습니까? 예, 됐나요? 그러면 이제 진중음이 뭐냐?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대가 어떤다고요? 하나의 병영을 꾸려가는 것을 진이라고 이야기해. 무슨 진. 됐습니까? 예. 요즘 단다 그러면, 요즘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군대가 머무르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진을 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됐니? 예. 아무래도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삼도 수군 통제사라고 했으니까, 수군의 병영이 있는 그 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나. 그죠? 예. 그러면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이니까, 결국은 진중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진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공간적 배경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예, 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읍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됐니?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전시가를 보게 되면은 무슨 가 됐습니까? 또 무슨 곡 그죠? 무슨 사 됐습니까? 어부사 됐나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또 무슨 부 됐습니까? 예.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흔히 말하는 무슨 별곡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이제 그 당시로 따졌을 때에 조금씩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고, 오늘날은 여러분들한테 그것까지 묻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얘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한다고 그러면 그냥 뭐 해주는데, 노래하다. 됐습니까? 읍소리다. 그렇게 해석해주면 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진중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중에서 뭐다? 노래 부르다.
어쩔이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됐니? 예. 그죠? 자, 그러면은 그대예요. 됐습니까? 이순신이 살아있었던, 그죠? 예, 그 시대는 어떤 상태라고요? 어떤 상태라고요? 임진왜란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어떤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죠? 예. 그거 모르고 있으면 수영고사 입어가지고 대마도로 건너가야 될 거 아이가. 그죠? 예. 됐니? 예. 자, 그런 거 합시다. 그죠? 예. 자, 전체적으로 전다 한시가 나왔죠. 그죠? 예. 자, 읽어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죠? 수능시험에서 한시가 나오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고3 수능 때까지 뭐 해놨어? 열심히 고전시가 배워놨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런데 한시가 나와봐. 한시가 나오게 되면 옆에 우리말로 다 번역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고전시가 실컷 공부해놨는 것이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지 않느냐라는 거야. 다시 한다면 공부를 잘했는 사람이나 공부를 안 했는 사람이나 보는 것은 똑같아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지. 그죠? 예.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시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또 경향을 보게 되면은 한시는 안 나오고 있어. 됐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하게 현대적으로 해석해 나가서, 그죠? 예. 찾을 것만 찾아주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됐나? 예.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바다의 가을바람. 자, 가을 달도니까 쳐놓고요. 가을바람 불어오는 다시 밑줄. 자, 그죠? 예, tonight. 됐습니까? 밤 달도니까 쳐놓기 바랍니다. 오늘 영어 좀 된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구절에서 뭐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허,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 거기에다가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 그런데 이 가을밤이라고 하는 계절적 시간적 배경은 자, 아름다운 모습일까? 만약에 밝은 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겠는데, 그죠? 예. 가을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했으니까 뭔지 어떻게 된다고? 좀 쏠쏠한, 됐나요? 그런 또 이미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거기에 이제 다시요, 홀로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죠? 높은 누각에 앉아, 누각 달도나 깡 쳐놓게 되면은 또 뭐가 되는 거야? 공간적 배경이 되겠네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합니다. 자, 계획적 배경 언제요? 가을에 됐습니까? 예. 자, 시간적 배경 언제? 밤에. 그죠? 예. 도대체 그것도 어떠한 밤인데? 아, 바람이 탄다고요? 예, 불어오는 밤에. 그죠? 예. 자, 옆에 여사친하고 같이? 아니, 홀로.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어디에요? 누각에서. 그죠? 예,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뭐 하고 있다라고요? 아하, 미션 바랍니다. 생각에 잠기네. 됐나요? 예. 그러면 이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럴까, 아이가. 그죠? 근데 우리는 벌써 이순신이 장군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임진왜란의 왜적을 만나가지고 싸우던 장군이더라. 그러면 이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여사친에 대한 생각? 이런 건 절대 아니겠지.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요거 잠깐 볼게요. 결국은 가을바람 불어오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됐나요? 예. 홀로 있는 화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외로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외로움을 나타낸다고요? 부각시켜주는 뭐가 된다? 배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예. 그 다음 누각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배경이 될 것 같고요. 그죠? 예. 거기에 나타낸다고요? 생각에 잠겼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생각은 그죠? 화자가 갖는 일종의 고뇌가 아니겠느냐.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니까, 어이구야, 그 밑에 바로 나오네요.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어느 날에야 이 나라가 다시 태평해질까? 그죠? 예. 그럼 다시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나라가, 됐습니까? 예. 자, 뭐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태평하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그게 이제 바로 뭐예요? 결국은 화자가 누각에서 홀로 하는 생각의 내용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이해되겠니? 그죠? 예. 자, 결국은 이제 뭐에 대한, 결국은 나라에 대한 만다고요? 걱정이더라. 자, 요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우국.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나라에 대한 근심 걱정을 펼쳐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됐나? 예. 자, 그러면서 지금 바로가, 그죠? 자, 세모 쳐놓기 바랍니다. 큰 난리 다 세모깡 쳐놓고요. 큰 난리를 겪고 있는 때라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난리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 바로 외적의 침략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바로 외란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됐나? 예. 거기에다가 업적은 업적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일단 세모 쳐놓고 가볼까요? 그죠? 예. 많은 사람들이 깎아내리려고 하건만. 예. 그럼 물어보자. 이때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거지?
결국 화자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다면 수많은 왜구들과 싸워가지고 이긴 승리의 업적 됐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뭐 하려 한다는 거야? 깎아내리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이순신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럼 이때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긍정적 대상으로 봐야 되겠어요? 부정적 대상으로 봐야 되겠어요? 부정적 대상으로 봐줘야 되겠죠. 됐니? 오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깎아내리라 하건만, 야, 그런데 오히려 이름은 됐습니까? 예, 어떻다라는 거야? 온 세상이 알게 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쏘면서 깎아내리면 깎아내릴수록 오히려 이순신의 이름은 어떻다고요? 더 많이 만다고요? 펼쳐지더라. 이건 네거티브입니까? 그거 아니고 됐습니까? 네거티브 전략이 아니라 어떻게 돼? 사람들이 이 이순신의 업적을 뭐 해준다는 거야? 안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다고요? 깎아내리려 하더라도, 그죠? 예. 그 공이 어떤다고요? 그래, 겉으로 드러나더라라는 이야기야. 사람들이 또 그것을 안다라는 이야기는 거죠.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은 이것을 본인 스스로가 지금 피셜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어떻다라는 거야? 스스로 어떤다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 나 어떤다고요? 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많이 싸워서 이겼어. 맞습니까? 예. 그런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어?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니? 예. 이 정도로 자기 피셜 하는 사람 잘 없는데, 그죠? 예.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변방의 근심 다시 세모강에 쳐놓고요. 그것을 평정할 수가 있다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 싸움이라는 것을 뭐 한다고요? 멈출 수가 있다면, 끝낼 수가 있다면, 이래 되겠죠. 그죠? 예. 자, 가정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다시 밑줄 쫙 쳐놓고 별표 하나 쳐놓기 바랍니다.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응당 한다고요? 을풀이라. 됐습니까? 예. 자, 그동안 여러분 고전시가에서 도연명의 귀거래사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귀거래사 딱 나오는 순간 뭐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렇지. 자연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도연명의 호가 뭐라 그랬어? 그렇지. 오류선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오류선생, 오류동, 그 다음에 도연명, 귀거래사. 나오는 순간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야? 아, 전원에서 살고 싶어요. 자연에서 살고 싶어요. 자연의 귀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전에 다 설명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럼 다시요. 그래서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자, 응당 을풀이라. 누가요? 후? 내가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이 난리를 내가 다 평정할 수 있다면 이제 도연명과 같이 뭐 하겠다라는 거야?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은거해서 지내겠더라라는 그러한 희망, 호부, 바램을 나타낸다고요? 제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니? 그죠? 예. 그래. 나도 그러고 싶다.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대학 잘 보내고, 그죠? 예. 거기다가 내 나름대로 조금만 더 금전적인 부분을 채워넣을 수 있다면, 이제 나도 5년 후에는 뭐 하고 싶은 거야? 저 자연에 들어가서 살고 싶더라. 됐습니까? 예. 근데 와이프는 싫어하더라고요. 시골. 그죠? 예. 그게 문제야.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거죠. 자, 나지문에서는 결국은, 그죠? 임진왜란 당시에, 그죠? 예,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그죠? 예, 그 속에 갖는 일종의 고뇌가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나? 그죠?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뒤에 문제 2번 한번 보고 갑시다. 됐나요? 자, 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선지 1번 갑니다. 한바다, 그 다음에 가을바람, 이밤. 어우, 좀 더 뭐가 되겠어요? 한바다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공간적 변 잡을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공간적, 계절적, 시간적 배경. 헤이. 그럼 전체적인 분위기, 뭔가 좀 어떻게 한다고요? 좀 쓸쓸하고, 그죠? 예, 외롭고, 그죠? 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홀로, 아우, 나오잖아요. 외로이, 그죠? 높은 누각에 앉아서 하염없이 생각에 잠기더라. 일종의 고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적 정황을, 다시 한 시적 상황을 어떻게 한다고 드러내서, 그죠? 예. 바로 화자의 외로움과 고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 오, 맞는 이야기네. 굿. 자, 세 번째. 자, 어느 날에야 이 나라가 다시 태평해질까라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해서 왜요? 태평해질까? 까가고 나왔으니까 더 이상 이해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고전 시간은 여러분들이 종교를 의미까지 정확하게 해석해 줘야 되는데 한시에는 출제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옆에다가 현대어를 잘 해준단 말이야. 그냥 쫓아가면 되는 부분이거든. 됐니? 예. 그래서 다시요. 태평해질까라고 하는 것은 질문의 형식을 활용해서 미쳤까요? 많은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하는 뭐지?
많은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한다고? 이들의 의도를 의심하는 거야? 에이, 그것이 아니라, 그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신의 업적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됐니? 예, 됐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하는 어떤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화자의 그 업적을, 그죠? 깎아내리려는, 즉, 시기하는 존재로 소리 봐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설명하기는 곤란하겠죠. 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뭐 선지 3번이 바로 답이 된다. 그러니까 해석만 여러분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거죠. 됐니? 오케이. 자, 선지 4번. 변방의 근심을 평정할 수 있다면 에서 미줄까요? 먼저 해결해야 하는 미줄까요? 조건 제시 미줄자. 그래, 평정할 수 있다면 먼저 가정상을 제시한 거죠. 예. 그래서 자신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뭘 해간다? 충성심입니다. 그래서 나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 그죠? 다시 한다면 도연명의 귀걸이에서 어쩌고 싶어. 지금 당장 아니잖아. 뭐 한다고? 조건 문제 하나 있어. 뭐 한다고? 저 변방의 근심을 평정할 수 있다면 나 이제 도연명의 귀걸이사를 읊을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평정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귀걸이사를 읊을 수 있겠니 없겠니?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에 응거하는 것이 사적인 것이라 한다면 결국은 난리를 평정하는 것이 공적인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사적인 것보다는 무엇을 우선시한다? 공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 다음에 도연명의 귀걸이사를 응당 읊으리다라고 하는 것은 도연명이 쓴 작품을 떠올리게 해서 결국 미쳐볼까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 미출자. 그러면 지양이 아니라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어떤 삶의 모습이죠? 자연에 응거해서 지내는 그런 삶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우리가 벌써 답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다 보자. 이름은 오히려 온 세상이 알게 되었다 할 때, 이때 온 세상. 됐나요? 그럼 선지 1번, 그죠? 예. 나의 화자는 이 온 세상을 위해서 자신이 해온 일과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된다고요? 떠올리고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적들과 싸우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결국은 이 온 세상을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됐나요? 이 온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을 알아줘 안 알아줘? 또 알아주는 존재이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나? 오케이. 그럼 뭐 선지 1번이 바로 답이 된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의 고전시가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